네, 안녕하세요. 에이싱크 스위프트 참여자 여러분. 저는 애플 잠시만요. 어, 많이 자리를 잡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데이비드고 올해 3월부터 애플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어서 iOS 개발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iOS하고 애플 둘 다 좋아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애플하고 iOS를 다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의 목표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코드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딥한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고 또 인공지능 세션이라서 다소 딱딱할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젝트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그 제가 인공지능을 그 iOS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프로젝트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iOS 앱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은 저에게 그렇게 친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을 새롭게 접해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한번 iOS와 관련된 걸 한번 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보시면 발표 진행 순서를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으로 iOS의 인공지능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보면서 실제로 하나를 사용해서 제가 앱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위의 가정은 제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인공지능 어떤 개발 프로세스랑 가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인공지능으로 너가 뭔가를 만들어내라라는 프로젝트가 지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앱을 만들었다는 가정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요 왼쪽에 보는 이미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위의 이미지는 저희가 컴퓨터에서 보는 이미지인데요. 모든 이미지들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저렇게 픽셀이 이제 내 사각형 모양의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보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의 좀 얼굴로 추정되어 보이죠? 네. 그럼 인공지능은 위에 이미지를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인공지능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은 이제 위에 이미지를 그 숫자 0에서 255까지 8비트라는 그 연산 단위를 써서 가중치를 넣어서 이제 회색을 얼마나 진하게 할 건가라는 그 숫자가 높으면 회색이 더 진해지는 개념으로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는 어떤 시각으로 좀 이 이미지를 봐야 할 것 같을까요? 네, 그 정답은 바로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건데요. 두 개의 그림을 섞어 보면은 사람의 이미지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쓰는 숫자의 범위도 보이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양극단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만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은 우리를 좀 위협하는 수단이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던가 인간을 뭐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그림처럼 두 개의 시점을 적절히 섞어서 본다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대략 알았으니까 iOS에서 인공지능은 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 이제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애플 공식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요, ML 머신러닝이라는 걸 한번 검색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얻게 되는데요. 네, 해당 텍스트의 내용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번역을 하자면은, 제가 번역을 해왔는데, 강력한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지능형 기능을 만들고 애플 기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읽어보면은 어떤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코어 ML이라는 녀석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작은 텍스트를 제가 번역을 해왔는데, 코어 ML은 기계학습 모델을 앱에 쉽게 통합하여 애플 기기에서 놀랍도록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말도 번역을 했지만은 좀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번역했던 내용에서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지금 초거대 AI 붐이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AI를 만들어서 이제 엄청 큰 규모의 AI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용을 하게 만드는 추세가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은 이하고는 좀 반대로 내 기기 안에서 작은 단위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어가 이제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이라는 단어인데요. 머신러닝을 하는 것이 아닌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에서 머신러닝을 최적화시켜서 안에서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끔 돌린다는 내용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들 혹시 시리는 사용하고 계시죠? 네. 시리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사용자의 이제 사용성에 의해서 계속 최적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내는 목소리랑 내가 내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서 시리가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폰에서. 그래서 아마 오래 쓰셨던 분들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게 보통의 인공지능과 다른 게 이 서버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접속을 안 하고 쓸 수도 있거든요. iOS 15 버전에서는 와이파이를 끄고도 시리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리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접촉 없이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온디바이스 머신러닝의 좀 전 대표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지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적당히 좀 많고 품질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 네, 그, 그 가정하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크리에이트 ML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머신러닝 모델 크리에이트 ML을 혹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엑스코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픈 디벨로퍼 툴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ML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던 분 계실까요? 네. 네. 요게 이제 나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작동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크리에이트 ML로 그러면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진행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뉴 도큐먼트를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저기 크리에이트 ML 실행하고 뉴 도큐먼트를 눌러주시고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해요. 좀 생소한 단어도 있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는데 분석해 보면은 이미지 분류, 뭐 물체 탐지, 스타일 변환, 테이블 데이터를 사용,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알맞게 모델을 골라 주신 다음에 네,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과하고 바나나의 이미지를 분류를 하고 싶다 하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한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뭐 비디오나 이미지 데이터 아니면 사운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아니면 테이블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되어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크리에이트 ML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많이 쓰이는 이미지 데이터가 네, 모델을 쓰기 적합할 것 같아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생성했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말했던 대로 그 사과하고 그 바나나를 구분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에서 만들어 볼 앱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그 연예인들의 사진 같은 걸 띄우면은 뭐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분류를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신서유기의 인물 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몇 초 안에 그 맞추는 퀴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했던 거는 이미지 데이터를 제가 직접 수집을 한 다음에 모델을 크리에이트 ML 통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우선 이미지 데이터를 제가 어디 뭐 오픈 소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구글 크롤링을 사용해서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한 연예인들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한 200개 정도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라벨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과정을 나와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롤링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지만은 뭐 여타 나와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기 밑에 나와 있는 사진대로 최종적으로 이미지 라벨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강다니엘 폴더 안에 강다니엘 이미지를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뭐 강태호 폴더 안에 강태호 이미지를 200개 정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네, 라벨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진행된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터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폴더로 트레이닝 폴더, 그 다음에 네, 테스트 폴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네, 그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애플 문서에서는 이미지 데이터가 카테고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종류가 충분히 많다는 경우 하에는 네,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비율을 8대1을 넘기지 말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9대1 정도의 비율로 네, 형성을 시켰고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잠시만요. 혹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잘 안 보이시죠? 아,
일단은 저기 텍스트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렇게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 만들어진 폴더를 트레이닝에 넣어주고 테스트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요 앞에 세 가지 요 옵션을 체크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 이터레이션과 얼규먼트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터레이션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모델을 세부적으로 좀 더 하자는 그 변수라서 이터레이션 변수를 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트레이닝이 오래 걸리지만 좀 좋은 그 모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또 크니까 무조건 좋다고 많은 수를 넣으면은 이제 가적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이터레이션을 찾아내는 게 모델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얼규먼트에 제가 이미지 데이터니까 애드 노이즈나 뭐 이런 옵션을 추가해서 이미지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로테이트 회전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라는 옵션 같은 것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미지 옵션으로 애드 노이즈와 크랍 그리고 익스포즈 정도를 체크하고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트레이닝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 결과를 바로 그래프로 보여줘요. 네, 이 트레이닝 중에서 실제 그 트레이닝 진행된 데이터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한 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밸리데이션이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흰색 그래프하고 회색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흰색 그래프 말고 회색 그래프의 이 밸리데이션을 보시면 돼요. 내 모델 내가 학습한 게 얼마나 유효한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저는 한 90% 정도로 나와 있어서 90%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학습을 마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저는 이터레이션하고 얼규먼트를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 다 시도를 해봐서 최적화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학습을 시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델을 학습하고 이터레이션이나 얼규먼트를 체크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이 그래프가 완만하게 나오는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가 만든 모델 트레이닝 시킨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확도가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그 개별 항목에 대한 정확도를 바로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연예인들 이름 뭐 강다니엘, 뭐 유재석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강다니엘은 지금 정확도가 얼마 한 뭐 90%다. 뭐 유재석은 데이터가 많은데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거를 이 테스팅 데이터 개별 평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ML을 띄웠을 때 카테고리별로 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순서대로 돼 있어서 여기에 첫 번째 하면 첫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테스터 데이터 이외에 빠르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실제 내가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내는지 빨리 보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뷰에 들어가서 강다니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면 이게 강다니엘이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의 모델로 생성하기 위해서 아웃풋 X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X코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패키지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엑스코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패키지 모델로 형성이 됩니다. 네, 이제 모델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위프트 UI로 코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요 글귀가 좀 자세히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앱을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또 앱을 스위프트 UI로 만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스위프트 UI에서 코드를 구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뷰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오브저블이라는 저 프로토콜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라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를 통해서 그 분류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이게 코드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자세한 거는 제 깃허브에 올라 보시면은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어떻게 그 코드를 짰는지 보다는 코드 그냥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코드가 머신러닝을 생성하는 코드인데 스위프트 UI로 구성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코드가 실제 뷰에서 쓰이는 코드예요. 앱에서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코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와야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능도 필요하니까 이미지 피커를 써서, 근데 이미지 피커 같은 경우에 UI킷에서만 활용이 잘 돼 있어서 그 UI킷에 있는 코드를 스위프트로 변형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앱을 한번 테스트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영상 재생이 네, 제가 만든 인공지능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분류가 좀 잘 되죠? 제가 이 따온 모델을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닮은 꼴이나 없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자기가 학습한 모델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답을 주려고 해서 이렇게 틸다 스윈튼이랑 유재석이랑 많이 닮았다 해서 유재석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제가 썼는데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분위기나 닮은 꼴 같은 것도 뭐 유재석이랑 닮은 사람을 넣으면 유재석으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만드실 때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크리에이트 ML과 비전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에 접목된 앱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